자,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. 난 서울 정말 별로던데. 사람 많고 차 막히고 물가 비싸고 정말 별로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들은 서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능력도 없으면서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돈 많은 분들한테 서울만큼 좋은 도시가 없습니다. 이거 인정합시다. 돈 많은 사람들한테. 근데 돈이 아주 많아야 돼요. 적당히 많아가지고는 안 돼요. 아주 많아야 돼. 네.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역구에 사는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나 교육의 질 이런 것들이 너무 다릅니다. 이게. 네. 그래서 서울에 정말 만족하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 인구가 한 950만 되죠. 960만. 그 중에 한 300만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서울이 뭐 때문에 좋아요? 일단 뭐 놀 데가 많고,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, 그리고 뭐 굉장히 행사들이 많고, 그리고 인프라가 좋고, 보통 이런 것들인데,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. 제가 언급한 이것들은 다 돈이에요. 돈. 서울이 집값 비싼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. 서울은 조금 움직여서 돈이지 않습니까? 돈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에 산다고 해서 모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잘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확실히 지방 뭐 광역시보다 돈 잘 벌고 많이 버는 사람은 월등하게 많아요. 많은데 반대로 적게 버는 사람도 월등하게 많습니다. 힘들게 사는 사람은 더 월등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빈비격차나 삶의 질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입니다. 그래서 서울이 서울 투표시가 아닐까. 굉장히 스페셜한 곳이다 보니까.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이 갭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지는 곳. 그래서 서울에서 잘 살려면 정말 돈 많고 잘 살아야 돼. 돈 많이 벌고.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 하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신 분들, 서울에 자취하신 분들 절대 다수는 사실 그런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.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가잖아. 그러면 뭐 기껏해야 부모님이 보증금 정도 보태주겠죠. 보증금 한 1000만원 정도. 서울은 못해도 보증금이 한 500은 있어야 되니까. 근데 요즘에는 500까지가 안 되고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. 오피스텔은 뭐 1000 그냥 넘고. 그런데 잡는다 하더라도 월세가 한 60만원, 오피스텔은 80에서 100만원 이 정도 듭니다. 서울 같은 경우에. 예.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정도는 들어. 강남으로 가면 더 비싸고. 예. 뭐 그런 데 살 수 있어요. 뭐 월세 좀 나가도 대신에 그런 데 사는 대신에 돈을 많이 벌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. 돈을 많이 벌면. 근데 모든 사람이 서울 가서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. 일자리가 많은 건 인정이야. 일자리가 많아. 근데 일자리 질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서울이 일자리가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직과 서비스업 같은 건 하이트 칼라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, 이게. 네. 물론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방송국 일자리도 있지만, 여러분 방송국이나 아니면 이제 언론사 보면 괜히 언론고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경륜율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.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경륜율이 1000대 넘고, 기자도 몇백 대 그냥 넘어가요, 여러분. 거의 뭐 아이돌 오디션 저희 가라요, 이게. 막상 되는 사람 얼마 안 돼, 이게. 요즘엔 또 방송 언론사가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사람 잘 안 뽑아. 예전만큼 막 사람 많이 뽑지 않아요. 그러니까 진짜 바늘구멍이지. 옛날에도 바늘구멍이었지만. 뭐 대기업 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엘리트 출신들만 뽑아요, 이게. 왜냐? 보통 본사는 핵심적인 업무를 하잖아요. 인사나 아니면 HR 같은 거는. 조직 이제 가장 이제 큰 돈 들어가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똑똑한 사람 뽑을 수밖에 없어.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설령 뽑는다고 해도 소수만 뽑죠. 근데 하겠다는 사람 많잖아.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
거기 못 들어간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할까?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서비스업 그런 거 하겠죠 이게. 근데 아무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월급 보시면 좀 버거워요 이게. 여러분 사람인 같은 데 검색하시면 서울 간 일자리 많이 나오거든요. 네, 많이 나와요. 근데 생각보다 3,000위로 가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연봉이 3,000만원 위로. 네.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. 지방하고 크게 차이 안 나요 이게.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. 이거 받으려고 서울 가는 건가? 네.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3,000만원, 2,800만원 그런 일자리도 지원자가 넘쳐나요. 지원자가. 특히 순수 사무직 같은 경우 뭐 회계, 뭐 총무, 인사 이런 거 있잖아요. 2,800이에요. 한 명 뽑아. 100명 지원해요. 100명. 대부분 여자분들이 지원합니다. 근데 그거 이래가지고 사실 미래대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. 예, 돈을 많이 안 써도 돈 모으기 쉽지 않아요. 이게. 그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. 뭐냐 하면 서울 가서 일자리 구하는 건 좋아요. 좋은데 내가 서울 가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봐야 돼. 이게. 막상 서울로 갈다가 또 지방에 내려오지도 못해. 이게 딜레마라니까 이게. 지금 이제 지방에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돈 모으고 사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. 이게. 돈 모으고 사는 분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서울 가면 대부분 이제 투자 쓰이자 받는 분도 많아. 오히려 그렇게 투자 쓰이자 해버리면 지방보다 삶의 질이 떨어져요 이게. 네, 많이 떨어진다니까 이게.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아. 이제 일 하나 가지고는 미래대비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막 주말 나와서 일하는.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딱히 좋은 게 없잖아 이게. 생각보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. 평일날은 이제 회사 가서 일하고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 일 끝나고 와가지고 배달이 뛴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리운전 한다거나. 네. 근데 요즘에 예전 같지 않죠 이게. 맞습니다. 인프라 역치 때문에 서울을 못 떠나는 족쇄가 돼버려요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런 거야. 뭐 대기업 다닌다거나 아니면 전문지 뭐 대형료품 다닌다거나 의치한 약수가 이제 병원에 일한다거나 아니면 방송국 PD나 뭐 작가, 아나운서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요. 지방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. 그게 아니라면 막상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한 5%도 안 될걸요 아마. 다 모아도. 아니면 이제 네카라 쿠베 같은 이제 굴지 IT 기업에 일한다거나. 근데 그런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. 진짜 얼마 없다는 거지 지금. 나머지는 뭐 하냐 말이야. 나머지는 그 지하철 타는 수많은 직장인 중에 나머지는 뭐 하냐 말이에요.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 일을 합니다. 고만고만한. 그래서 뭐 서울가 무조건 성공한다? 잘 된다? 이것도 옛말이에요. 그 옛날 드라마 중에 그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. 서울의 달 드라마. 그 아실 거야. 1994년 벌써 30년 됐구나. 그 시기만 하더라도 지방 사람들이 성공하는 서울 가야 된다는 말이 이뻐를 좀 달고 살았어. 그때는 가능했지. 근데 지금은 그 드라마 이제 30년 됐어. 30년.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. 그때 30년 전엔 그때는 집값이 쌌거든요. 그때는 그때는 뭐 저기 서울 그 압구정 아파트 이런 데가 신축이었어요, 여러분. 그때 아파트가 막 1억대 초반이 그랬습니다. 지금은 그 정도 안 하겠지.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1억 언저리였어요, 여러분. 90년대. 그 드라마 할 당시에. 그때 드라마 할 당시 그때 이제 부잣집 차가 강남 차가 뭐예요? 강남 소나타 차가 뭐였냐? 프린스. 예, 그 동네 강남에서 프린스나 이제 아카디아, 예, 다이너스티 모이면 알아줬습니다. 지금은 보기 힘들죠 그런 차들이. 아무튼 뭐 그런 시기 있었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. 지금 무턱대고 서울 오면 낙동강 오래 얘기 좋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뭐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서울 가면 어떤 일자리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은 집값이 높아서 서울 토박이들은 어려서부터 집장만 하는데 부모 아껴 쓰고 고생하는 거 보고 자라서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죠.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의외로 서울 토박이 분들 짠돌이 짠순이가 많아요. 진짜로.
이거 아십니까? 막상 서울 사람 돈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 돈 많이 쓰는 사람은 토박이 분들보다 지방에서 서울을 상경한 분들이 돈 많이 써요. 의외로. 정말 같은 여자분이 하더라도 서울에 나고자 여자분들 생각보다 좀 짜신 분들이 많아요. 이거 내가 예전에 어디 수 있겠냐면 제가 군대를 이제 경기도 화성에 나왔는데 그 저희 부대원들 중에 한 80%가 서울 사람들이었어요. 서울 경기 이쪽인데 잘 사는 사람 몇 명 있었거든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대치동 사는 사람이 있었고 성동 금호동 사는 사람이 있었고 잘 사는 동네잖아.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전위경들은요 외박 나오거나 휴가 나가면 군복 입는 게 아니라 사복 입고 나갑니다. 사복 입고 나가. 예, 전위경들은 아실 거예요. 근데 맨날 추르막이 나가. 서울 사람들이. 그래서 제 막, 야, 넌 서울 토박인데 옷을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?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서울 별거 없어요. 뭐 서울 사람들 그럼 뭐 명품 입어야 됩니까? 저희도 사람입니다, 사람. 이 서울 사람들 별거 없다니까. 이 드라마가 다 망쳐본다니까. 그런 말 있었거든, 이게. 그 고참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번도 이제 뭐 차 몰아본 적이 없대요. 교통이 복잡해서 차 사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진대 아예. 예. 워낙에 교통 복잡하고 이제 올림픽대로 이제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. 그 어릴 때부터 보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 차까지 생각 안 하는데 이게. 예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통체증 이런 거를 몸소 겪다 보니까 차라고 나면 이군이 나는 거야 이게. 근데 지방 사는 잘 모르지. 지방 사람들은 야 서울 가면 서울 가서 뭐 BMW 좀 알아주면 이런 식으로 막 겁먹 부리잖아. 여러분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? 특이한 게 뭐냐면 저기 어디야? 저기 반포동에 그거 있죠. 강남터미널. 강남터미널 옆에 롯데백화점 있지 않나? 백화점 옆에 이제 하나 있죠. 그 백화점 가봐요. 그 젊은 사람들 가잖아요. 안 사요. 구경만 하고 안 사. 안 산다니까? 안 사고 어디 가는지 아세요? 밑에 가서 그 지하상가 있거든요. 액세서리 파는데 거기 삽니다. 진짜로. 그러니까 서울 토박이 그렇게 생각해. 의외로. 그만큼 서울의 물가가 얼마나 무섭고 이제 헛돈 쓰면 이제 내 집만이 못한다는 걸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.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토박이면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근데 의외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막 돈을 쓰는 거야 이게.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. 전부 다. 예, 전부 다. 그렇기 때문에 편차는 있다는 거 좀 고려하시기 바라겠고. 아무튼 그러니까 남들 서울 가니까 나도 올라와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. 뭐 서울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될지,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방에 서울로 가신 분이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잘 따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